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헬리녹스라는 기업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헬리녹스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틱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릅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벤처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어디 기업에 투자했는지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스타트업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들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헬리녹스라는 기업에 투자했던 내역인데요. 2023년 7월에 시리즈 C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헬리녹스에 투자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헬리녹스는 캠핑용품 장비 업체인데요. 사실 헬리녹스는 여기 있는 동아 알루미늄이라는 회사에서 분리된 사업부입니다. 이 동아 알루미늄이라는 회사는 고강도 알루미늄을 이용한 텐트용 뼈대를 노스페이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을 하면서 시장 90% 장악한 세계 1위 업체예요. 그런데 이 동아 알루미늄에서 진정한 세계 1위가 되려고 자체 브랜드인 헬리녹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현재 헬리녹스는 의자, 테이블, 텐트 등 캠핑용품을 만들면서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헬리녹스가 부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투자했던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부각되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헬리녹스가 부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헬리녹스가 캠핑용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기에 당연하게도 캠핑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야 할 텐데요. 이 기사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700만 명으로 관련 시장은 6조 원대로 커졌죠. 사실 캠핑 시장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커졌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가 되면서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이 되면서 캠핑 시장 수요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팬데믹 시절 즐겼던 캠핑 쪽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SNS의 발달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스타에 캠핑을 쳐보시면은 정말 많은 관련된 게시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캠핑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캠핑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텐트뼈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의 동아 알루미늄의 자회사 헬리녹스의 제품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헬리녹스의 기업 가치가 오를 테고 여기에 투자한 스틱 인베스트먼트 또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헬리녹스의 캠핑 용품이 각광을 받을수록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결국에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2023년에 큐맥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IPO 돌입 소식에 각광을 좀 받았었죠. 최근에는 바닥재 회사 녹수 인수 추진 소식에 52주 신고가도 달성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투자사의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선을 그어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정배열 구간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3일 이평선을 좀 타고 상승 중에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0일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하락 시에는 지지 라인은 11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2차적으로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20일 이평선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상승 시에는 사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좀 저항이 있을 가능성인데요. 좀 더 차트를 과거로 좀 살펴보자면 지금 여기 있는 구간들에서 몇 번씩 저항을 맞고 하락했던 때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구간을 거래 대금과 함께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벤처 캐피탈이기에 앞으로도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엑시트 할지에 대해서는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관역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